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이 시간은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158페이지 그림자 쫓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부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파트 1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제 161페이지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끊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보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60페이지 하단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거부하는데 이상하게 거부하면 할수록 그러한 현실이 더 나에게 꼬여드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역시 거울의 법칙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트랜서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원치 않을 때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뭔가가 싫어하는 거, 싫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싫어, 이런 거 있죠. 힘주어 말하는 거. 정말 싫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에너지가 산염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상하게 그렸네요. 네. 정말 싫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럴 때 강력한 에너지가 산염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울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 합당한 가치관에 속한다, 그러면 통과시키고, 비윤리적이다, 그럼 통과시키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선하든 악하든 옳든 그르든 어떤 의도를 가졌든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거울 앞에서 비추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그 에너지를 평가해서 그 에너지와 내용, 그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드러내는, 정확하게 돌려주는 그 역할만 수행합니다. 거울은. 그래서 이 거울에 가공할 정직한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거울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가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거울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그림자 쫓기에 바빴기 때문에, 거울 안에 있는 그림자, 나의 주어진 환경에 요동했기 때문에 정말 싫어, 절대로 싫어라는 말을 했지만 거울은 그대로 반영을 해준 거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환경이 왔을 때 또 싫어 했는데 그 싫은 게 또 다시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굴레, 패턴 안에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나오라, 그림자 쫓기를 멈추라, 이제 네가 주인이다, 네가 우선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이번 주의 메시지입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관주의자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도취함으로써 변태적인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마조히즘 얘기도 나왔는데 일종의 이 변태 성욕과도 같다. 변태 성욕 중에 그게 있잖아요. 때리면서 가학,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있고, 피학,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학과 피학을 함께 파트너가 만나서 즐기는 그러한 변태 성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전에 상담을 했던 내담자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한 커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원래 자극이라는 게 무뎌지면서 점점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우려했던 그러한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처럼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이 에너지 차원의 세계에서도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상태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근데 우울해도요, 맛이 있어요. 막 우울한 음악 들으면서 잿빛 하늘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비 내릴 때 그 우울을 느껴보십시오. 나름대로 맛이 있다니까요. 우울한 영화 보는 것도 맛이 있고요. 비관이요, 여러분 싫다 하는데요, 이 비관적인 것도 은근한 또 맛이 있어요. 분노, 이거 안 좋다 하시면서도 분노, 은근한 맛이 있어요. 공격성, 그죠? 폭력, 다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엄밀히 말하면 우울, 비관, 분노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건강한 부정적 감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 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unhealthy negative. 그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죠. 자기 연민. 그 우는 거 있어요. 우는 거. 근데 그 우는 것도 자기 연민일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죽비로 그 왜 절에서 수행하는 분들을 이렇게 어깨에 내려치듯이 찬물을 끼얹듯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은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 굴레 안에 머물게 돼요. 왜냐면 이러한 것을 받아주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펜듈럼이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시려면은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그 겨울에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얻어맞을 필요가 있어요. 얻어맞고 나면은 마음이 상하죠. 처음에는 멍하고 눈이 나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균열이 탁 깨지면서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빨리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연민이라는 우물, 큰 우물이죠. 이 우물 안에 갇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마치 큰 해머로 얻어맞듯이 이러한 일종의 충격요법, 이런 것이 효과가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와 그리고 상황과 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제 삶의 상담을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직접적으로 도와준 스승은 사실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잡초처럼 배운 거거든요. 저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하면서 정리가 된 거죠. 그때 이 경험이 그런 경험이었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10대 후반 이때 이제 저는 굉장히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었잖아요. 우울한 청소년기를, 암울한 나의 세계층이 있었죠. 그 맛을 제가 또 느꼈었단 말이죠. 그 맛이 김창완의 그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그런 노래 탁 들으면서 제가 그 나름대로의 우울 코드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 어떤 사실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엔 제가 만들어낸 우울의 세계가 있었다고요. 이 우물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즐긴다니까요, 진짜.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나오고 싶은데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오기 싫은 게 더 강하죠. 그리고 나오기가 두렵죠, 사실은. 저 세계에 나가고 싶은데 겁나. 여기가 차라리 편해. 근데 편한데 여기 있는 게 또 싫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한 방에 탁 해머로 이걸 부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부셔버리는 게. 어쨌든 이런 부수는 해머 같은 역할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이럴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이 되어준 친구죠. 그 친구의 이러한 해머 같은 역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정 시기를 지나서 한동안은 우울이라는 자기 연민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균열이 일어났죠. 균열이 일어났는데 한편으로는 통쾌한 거예요. 그럴 때 그 통쾌한 감정을 끌고 나간 거죠. 제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것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내가 우물 안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내 삶의 주도권, 내 힘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이게 저의 일종의 의지처였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의지처가 저를 확 때려버린 거죠. 따라오지 마. 저리 가. 필요 없어. 이제 나 내 길 갈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나 또 찾아야지 마. 일종의 그런 거죠. 일종의,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서 한번 이제 얻어맞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정신이 띵한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친구처럼 저도 하나하나 이제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모방이랄까요? 그런 학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새로운 경험이 일어났고 이제 그 우물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울의 맛이 있다는 거, 이것이 일종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즐길 때마다 내가 변태, 성욕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냐,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나와야 된다. 정상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시면 161페이지, 화난 사람은 스스로 실패로 끝날 시나리오를 주문한 후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대로 됐지 라고 말하며 의기양양해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얘기했던 걸 좀 반복하면 TLDP라고 있어요. 단기 역동 상담 이론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인관계 역동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설명해드리면,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얘기인데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것들이 수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좌절 경험이죠. 근데 좌절 경험을 당할 때 그것이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좌절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 좌절이 되고 오히려 피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 생각을 만들기 시작해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인정받을 가치가 없어.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러한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다시 현실에 투영이 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경계선이 강해져요. 사람을 향한 경계, 철조망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담을 높이 쌓는 거예요. 담을 높이 쌓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려고 안 하겠죠. 이 담을 쌓은 이후에 사람들이 다가올 때 적정선을 넘어서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밀쳐냅니다. 왜 밀쳐내냐면 세상은 이러이러하고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처럼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아마 결국은 날 떠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데 당연히 떠나죠. 그러면 누가 이런 까칠한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겠어요? 떠나죠. 떠나면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지. 역시 너도 마찬가지구나.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역시 세상은 그래. 역시 난 이런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사라고 그러거든요.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건데 여기 나온 게 바로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대로 됐지? 이 생각. 이건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인데 트랜서핑으로 말하면 이것이 전형적으로 거울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라는 거죠. 내 생각의 태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굴레에 갇히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옳은 얘기죠. 그런데 이 거울의 법칙에 전형적으로 부합되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이제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 태도, 마음의 태도, 내 사념체를 바꾸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세계에 대한 생각, 세계의 층에 대한 본선을 바꾸고 이러한 피드백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언제요? 지금부터요. 단박에 하루아침에 모든 게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환이 돼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161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정적 심상들에 대한 예들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외모 컴플렉스가 나와요. 외모 컴플렉스. 이거 역시도 거울에 투사하는 거다. 네, 나는 못생겼어 하면 못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성장하면서 바뀌는 얼굴도 있는데 인상이라는 게 바뀌는 거 아시죠? 인상이 바뀝니다. 사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상이 좋다 안 좋다예요. 매력도라는 것도요, 마음의 눈이 먼 사람들이나 치장한 것들 뭐 이런 걸로 좌우되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신 분들은 인상을 봅니다. 인상, 사람의 인상.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 말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상을 형성하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 인상이 변해요. 사람이. 저도 많이 변했죠. 제가 옛날 사진 보면은 스스로 이게 나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얼굴들이요, 그 시기에 나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얼굴은 못 속이는 거죠. 안철수 얼굴 보세요. 정치권에 발을 담기 전과 후의 얼굴을 보세요. 이 정치 펜듈럼이 엄청난 거거든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 에너지에서 웬만한 멘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상이 바뀌잖아요. 인상이. 엄청 시달린 인상이 느껴지시나요? 또 최근에 이 공병호 자기개발 분야를 정착시킨 분이신데 제가 볼 땐 그냥 잘 그쪽 계시면 되는데 정치권에 잠시 다녀오셨죠? 얼굴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인상이 확 바뀌었어요. 이 인상이 그 사람의 심리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 여러분들 외모라는 것도 이러한 거울의 반영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열등감 역시도 전형적으로 거울에 반영시키는 감정의 하나인데요. 열등감이 반대가 뭐예요? 자신감이죠. 근데 열등감의 반대로서 자신감 말고 열등감의 한 측면,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걸 보고 근자감이라고도 보통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은 열등감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지나친 행복이 불행을 감추려는 것과 똑같아요. 그 독을 품은 식물들이 굉장히
이쁘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돌을 닦아가지고 도인이 됐다고요? 정말 돌을 잘 닦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평범하게. 하얀 도복 입고서 뭐 높은 곳에 의자에,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설법하는, 저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인이 많아요. 트랜서퍼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트랜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요. 본인이 누가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코치 자격이 있는데 뭐 자격증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조용히 삽니다. 본인의 삶을.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열등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시면 죄책감. 우리가 또 자주 거울에 쏘아대는 게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도 일종의 정신적 자기학대. 이것도 맛이 있다니까요. 맛이. 내가 계속 죄책감을 하면서 스스로 사면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을 또 해. 계속 그 반복이에요. 그 반복. 자신을 풀어줬다가 또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에 빠졌다가 또 풀어줬다가 그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즐긴다니까요. 나오셔야 되네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면요, 반드시 그 일이 며칠 안에 또 일어나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이 굉장히 큰 굴레입니다. 죄책감도 펜듈럼의 굴레예요. 그 다음 걱정과 공포.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거 다 한 통속이죠. 실체가 없습니다. 공포, 두려움 앞에 수식어를 쓰셔야 돼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막연할수록 더 강하게 느껴져요. 뱀 보기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뱀. 그럼 TV 안 보잖아요. 힐끗힐끗 또 못 보잖아요. 그쪽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무서워서 안 보는데 안 볼수록 더 무서움이 커지는 원리입니다. 이게 밤길을 가다가 뭔가 검은 게 휙 지나가서 소리를 내면서 확인되지 않았죠. 확인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확인하시면 돼요. 다가가서 봤더니 검은 비닐이 날아가더라. 아, 괜찮네. 갈 길 가는 거죠. 뭐든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그것을 대면하고 직면하지 않을 때 키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공포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지나쳐서 나를 사로잡는 일종의 펜듈럼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때의 공포와 두려움은 내가 방사한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그러한 현실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것은 직접 대면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 내 마음 안에서 통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의 감정이 이제 의심입니다. 의심은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포는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게 벌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공포라면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까 봐 걱정하는 게 이제 의심이죠. 의심 역시도 전형적으로 속도가 빨리 현실에 반영이 되는 감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의심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나온 죄책감, 걱정, 공포, 의심, 열등감 이런 모든 감정들은요 건강하게 사용되느냐 건강하지 않게 사용되느냐의 차이지 감정이 나쁘진 않아요. 나쁜 감정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심리학회에서도 인정한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아주 잘 만든. 나쁜 감정은 없어요. 다만 건강하지 않게 사용되는 감정이 있다. 164페이지입니다. 굵은 글씨. 거울은 단지 태도의 내용에 주목할 뿐 그 방향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울의 네 번째 법칙이라는 거죠. 방향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상관하지 않는다. 항상 법칙대로만 작용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내부 의도는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이미 일어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부 의도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수소 주제가 그림자 쫓기를 멈추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림자를 쫓는 그 행위가 바로 내부 의도에 속한다는 것이죠. 실제가 아닌 내 현실의 반영인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림자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 그림자의 종속이 된 이러한 장면을 그림자 쫓기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는 그림자를 쫓아내는 것도 있죠.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 그림자가 쫓아오니까 막 발로 밟고 도망다녀요. 그게 내부 의도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내부 의도의 형상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림자를 막 밟아서 쫓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만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탈진해서 누워 있어도 그림자가 없어진 것 같지만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요. 그것이 바로 내부 의도 안에서 내가 현실과 힘겹게 싸우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잘 안 와닿으면 햇빛이 비친 곳에 나가셔가지고 그 그림자를 보시고 한번 밟아보시면서 쫓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165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사람이 현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사람을 조종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한 거죠. 그림자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이제 165페이지 마지막 결론에 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맨 마지막 단락이죠. 이 미친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일까? 잘못은 우리가 거울에 반영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만을 바라본 것이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외부 스크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타프티 책에 나오는데요. 외부 스크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밖의 것들에 내 주의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외부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의를 내 안으로 돌리라는 거죠. 내 안으로 돌려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방사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이제 전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거울 속 그림자 쫓기를 멈춰야 된다. 이것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세상을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발버둥치는 내부 의도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순간 미친 자동차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현실도 멈출 것이다. 미친 자동차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자동차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두 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1자 모양이죠. 그래서 11호 자가용이라고도 해요. 11호 자가용. 다 이런 각자 자신만의 인생의 자동차를 갖고 이 땅에 나왔는데 이것이 미치도록 질주하면 안 되죠. 왜 미친 듯이 질주합니까? 이 거울의 반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핸들을 빨리 쥐어야 되는데 그 핸들이 뭡니까? 외부의 현실에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으로 돌아와서 중요성을 낮추고 내 사념체,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방사했는가를 점검하고 그림자 쫓는 것을 멈춰라. 내부 의도를 멈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지난 시간하고 오늘 얘기, 이 그림자 쫓기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부정적인 방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거울의 법칙을 경험해왔고 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려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걸 멈출 수 있다. 멈춘다면 이제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세상이 나를 마주 나오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 새로운 경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서핑 강독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이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동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미진한 분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1:1 오픈챗이 있어요.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48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